외부평가 강의 전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표 처리는 지필입니다. 전표 처리에서 준비할 사항은 전체 학습 3가지입니다. 학습 1 적격 증빙별 거래 인식하기, 학습 2 전표 처리하기, 학습 3 증빙서류 관리하기입니다. 학습 1 적격 증빙별 거래 인식하기에서는 1-1에 거래별 구분 및 관리가 있는데 거래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회계 요소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고요.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에서 거래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는데 회계상의 거래는 재산 변동이 발생된 것은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뭘 하기로 예약하다 계약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고요. 거래 증빙 서류,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세관장,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크게 5개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 등록기 계산서 포함되어 있고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세관장은 수입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영수증, 비사업자는 일반 영수증, 거래 증빙 서류로 5개 과세자, 사업자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는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작성입니다. 지출 증빙 서류 수취 및 보관의 의무에서는 법인세, 과세 등의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5년. 5년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증명 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신고 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 증빙 서류 보관 의무 제외 대상이 있는데 4가지가 나옵니다. 1, 2, 3, 4 4가지가 나오고요. 특히 1번에 공급받은 재와 용역의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 증빙 서류 보관 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출 증빙 서류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직불카드 하고요.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가 있고 김영식 선불카드, 직불 전자기집수단,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김영식 전자화폐 등이 있습니다. 지출 증빙 특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지출 증빙에 대한 수치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입니다. 여기서도 경비 등의 지출 증명 수치 및 보관 의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출 증명 수치 면세 대상이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3만원 이하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러한 것들은 지출 증명 수치 변세 대상입니다.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자료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2% 붑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지급 금액의 1% 이와 같이 알아두십시오. 2%, 1%.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 관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그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법상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전기 승용차 등을 말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로서는 1번, 2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산입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5년,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800만 원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사후 관리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액은 800만 원이고요. 다만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송금 불산입 되고요. 송금 불산입 초과 금액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습이 전표 처리하기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구분입니다. 전표는 회계상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는 분계장 중 하나입니다. 일반 전표는 입금, 출금, 대체 전표가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는 기업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 처리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없는 회계상 거래의 일반 전표 처리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임금 전표는 적색, 출금 전표는 청색, 대체 전표는 일반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회계상의 거래와 매출 매입 전표 처리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매입 매출과 관련된 거래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의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입력하고요. 증빙이 없는 매출의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면 매입 매출 전표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매출 과세의 유형이 있고 매입 과세의 유형이 있습니다. 매출 과세의 유형, 과세부터 현연까지 해서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과세는 과세부터 타과까지 7개가 있습니다.
모듈집을 봐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0% 과세를 하고요. 공급가액에 세금이 전혀 없는 0% 적용하는 것은 영세입니다.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등 국민복지 후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는 면세입니다. 과세, 영세, 면세 이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3. 증빙서류 관리하기. 거래와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자가 회계상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되고요. 회계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발행하고요.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게 되면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근거과세, 합리세정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어야 하겠고요. 증빙 여부 검토를 반드시 수행을 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으면 납세를 하셔야 합니다. 3.2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증빙서류 구분과 대조는 증빙서류 종류는 알아두시고요. 정규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발급 세금계산서 4개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이 있고요. 여기 일반영수증은 영세사업자 등이 발급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가, 나, 다, 라 이 네 가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적격 증빙의 인정에서 지출증빙 수치입니다.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중 제외 대상 거래가 있는지 검토하여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대상 거래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고요.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 증비 비수취 가산세 거래 금액의 2%를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 입력입니다. 원천징수 사업 대상 사업소득, 세금, 보험료 등은 지출 증빙 특례 규정에 의해 일반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 관리입니다. 증빙서류 발급,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세율. 그러나 면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용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발급 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구분을 하십시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는 모든 재와 용역 공급에 원칙적으로 발급을 하고요. 면세되는 재와 용역 공급에서는 예외적으로 되고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소매, 음식, 숙박,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급하여 영위하는 사업, 그다음에 전문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사업 등등에서 알아두시고요. 증빙서류 수치 보관 역시 그 5년간 이것을 알아두시고 또 3만 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학습 모듈집을 보면서 최종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